동국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5명의 후보자들은 다음 주 소견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조계종이 한지 살리기 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통 한지 문화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포교 결사체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결사 법인화를 기념하는 연말 가족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동해안 산불 태풍 이재민들을 위한 긴장 담그기 행사가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과 생명나눔 실천본부 강주 전남 본부가 함께한 가운데 빛골 광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가람 문화재단이 문화의 밤 행사를 열어 청소년 어르신 복지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대학 순위에서 2년 연속 톱10에 들며 괄목할 실적을 내고 있는 불교 독립 동국대학교가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성희 현 총장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갖춘 5명의 후보자들은 다음 주 소견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발전을 이끌 차기 총장 후보군 선출을 위해 조직된 동국대학교 총장 추천위원회. 이달 초 위원회 조직과 총장 선출 일정을 확정했고 어제 2차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군 압축을 매듭 지으면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9대 총장을 역임한 윤성희 현 총장을 비롯해 송일호 명예교수와 임중현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윤재웅 국어교육과 교수, 박명호 교수, 최영렬 교수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 총장 추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지원자 자격 심사를 거쳐 5명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럼 이 5분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올라온 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예 쓰시죠? 네.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중 한 명이었던 송일호 명예교수의 경우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정관 중 교원의 정년을 적시한 50조 4에 대학회장은 그 임기 말까지 정년을 연장한다는 단서 조항을 비롯해 명예교수를 교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인 고문 변호사께서는 60 총장도 교원이고 교원의 범죄는 총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65세 정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송일호 지원자께서는 65세가 도과했지만 해당 정년 규정은 외부 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아울러 후보자들의 소견 발표 방법도 의결됐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소견 발표에서 후보자들은 향후 동국대 발전 방안 등을 20분간 연설하고 질의자 5인이 5분씩 질의응답을 하는 등 한 명당 45분간 발표를 가질 예정입니다. 총추위는 소견 발표 다음 날인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선발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불교 인재 양성의 선봉에선 동국대 건학위원회와 발을 맞춰 교육과 행정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한국의 전통종이가 한중일 3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계종이 한지문화 활성화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배용 한지살리기 재단 이사장은 어제 총무원에서 전통 한지 및 한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중국의 선지가 2009년, 일본의 화지가 2014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전하며 한지 2026년 등재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는 한지와 인연이 매우 깊다며 한지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 안동과 예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온 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응원하며 격려금을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과 위원 스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격려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노위는 최근 이태원 49제 추모제 등 현장에서 대중을 위로하고 고난을 나누는 어려운 몫을 담당했다면서 중생들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감격하면서도 때론 안타깝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승적 보살행을 해야 결국 부처가 완성된다는 걸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다른 수행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산호위원장 지몽 스님은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대라고 했던 원장 스님 말에 감격한 적이 있었다며 산호위의 꾸준한 활동에 관심을 두고 격려해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정신을 잇는 포교 결사체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결사 법인화를 기념하며 연말 가족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이 지은 개송에 곡을 붙여 탄생한 원정대의 주제곡을 합창하며 한국불교 새천년의 원동력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인도 전통악기 시타르의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중국에서 유래한 악기 생황의 아름다운 선율에 객석은 고요해지고 경쾌함을 더한 피리의 창부 타령이 우리 가락에 빠져들게 합니다.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한국 불교 수행 포교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잇는 수미산 원정대의 가족 음악회. 불교음악원 박범훈 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음악회는 상월결사의 법인화를 기념해 열렸고 BBS 불교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공연에 앞서 상월결사 3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영상이 나오자 객석에서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해 원정대 동문과 가족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은 환희와 감동에 젖었습니다. 하늘을 스칠 때 꽃비가 내려요. 꽃빛 속을 걸어 하늘 따라.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한 국내외 음악인들의 수준 높은 무대 가운데 수미산 원정대 동문인 최경만 피리명인과 인기 가수 김국환, 양수경 씨 공연은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이 연예인 전법단의 그 가수분과 위원장이 됐는데 앞으로 음성 포교하는데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미산 원정대 일기인데요. 그동안 많은 일도 못했고 그다음에 108배도 잘 못해서 혼돈하고 내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았으면 싶고요. 공연은 자승스님이 지은 개송에 곡을 붙인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를 국악인 김성녀 씨와 봉은 부름청년 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 장식한 무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을 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부처님이 펼친 지혜와 자비의 행을 따라 불교 신자 배가 운동을 위해 결성된 수미산 원정대의 발걸음은 이제 내년 2월 인도로 향합니다. 수미산 원정대가 순풍에 돛달듯이 힘차게 나와서 우리 세상을 밝게 해준 큰 등불이 되리라고 믿고
이번 수미산 원정대 음악회는 송년 특집으로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 BBS TV로 녹화 방송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12구 이태원 참사 영가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도선사 경내에서 봉행된 12구 이태원 참사 합동 위령제는 살풀이 의식과 함께 대학생들의 발언문 낭독, 연불봉사단의 조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지켜봤더라면 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생명이 존중받고 우리들이 서로 신뢰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생 대표로 발언문을 낭독한 황주연 씨는 떠난 영가들이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고 극락세계로 왕생하길 발언했습니다. 앞서 도선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사찰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희생 영가들을 위한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본말사 4부대중이 한 해를 돌아보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엄사는 전남 구례 지리산 스위스 호텔에서 본말사 신도회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교구장 덕문스님과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을 비롯해 본말사 주지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는 3기일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봉독, 표창패 전달, 축가, 인사말, 신도회 소개,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덕문스님은 올 한 해 화엄사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둠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듯 새해에도 희망이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표창패 시상에선 여수 한산사 합창단과 순천 동아사 신도회, 화엄사 포교사단, 화엄사 신도회 백연서 총무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형 산불과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동해안 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빛골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가 함께 손잡고 화합의 자비나눔을 펼쳤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설로 꽁꽁 얼어붙은 금남로 5.18 민주광장.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인 이곳이 김장터로 변했습니다. 절인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소가 채워지고 야무진 손끝에서 맛깔스럽게 버무린 김장김치가 만들어집니다. 김장 나눔에 동참한 불자와 불교독립학교 학생들은 영하의 추위도 잊은 채 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눈이 많이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수재민들, 포항에 그분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5시간이 넘는 김치 담그기에 팔과 다리는 아프지만 이재민과 소외 계층의 겨울 먹거리가 될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저희 특수학급 학생들이 봉사에 자진해서 참여하고 싶다고 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봉사하러 왔습니다. 김장 봉사를 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사부대중이 구슬땀을 흘리며 담근 김장은 5,000포기, 모두 10톤 분량의 김장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전 국민이 다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재건하시는데 보탬이 되게. 정성이 담긴 김치는 10kg씩 포장돼 지난 4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올 가을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울진, 경주 지역 이재민을 비롯해 전남 도내 취약계층 등 9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는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포항, 울진, 경주 지역에 올해 산불 피해하고 또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사실 전달식도 했었는데 그 나머지 그 잔금이 한 5천여만 원이 있어서 이 돈 전액을 그 경상북도의 그 어려운 분들,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장 나눔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28년째 김장 김치와 자비의 쌀 나눔 등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광주 전남 본부는 소외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 김치하면 전라도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내서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용기를 가져주시라는 그런 의미로 보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이웃을 돕는 김장 나눔이 한겨울 추위를 녹였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남 지역 복지법인 한가람 문화재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문화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불교계가 주축이 돼 1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24년 역사의 한가람 문화재단은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둥지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가람 문화재단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 함께하는 첫 만남으로 설렘과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모두 토닥토닥 어깨 두드리며 우리로라는 주제로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 각오도 다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법인의 위상을 높인 사업단 등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이 한 분 한 분들이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줬을 적에 그것이 모여서 화장세계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다 화장세계를 이루는 밑거름들이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진해 청소년 전당 댄스 동아리, 하만 청소년 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합창단 등의 축하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재단을 후원한 착한 기업들, 후원자들,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도 동참의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한가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날 한가람 문화재단은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소중한 둥지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의 전문 법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갈무리했습니다. 한가람이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아까 3기 반야신경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홍수호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 길입니다. 해야 할 길은 마무리는 모두 다 함께 더불어 불교에서는 성불하자, 다 같이 잘 살자 이 얘기가 한가람이 가야 할 종착역이기도 합니다. BBS 뉴스 박연호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비구니 수행도량 소림사가 대웅전 보수불사 회향을 기념해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과 문화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서울 종로구 새검정 소림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1회 소림문화제와 대웅전 개보수 준공식을 봉행하고 도심 속 수행과 포교 중심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홀몸 어르신 등 지역의 소외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 1,500kg을 전달했습니다. 소림사 주지이자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도량 정비를 계기로 앞으로 소림 문화제의 규모를 더 키워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홍지동 소림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 수행을 했던 장소로 이성계 발언으로 1396년 당대 고승인 해철 스님이 창건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화합과 상생을 다짐하고 자비 나눔도 실천하는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제19회 수어사랑음악회와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1부에서는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대종사,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의 축사에 이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에게 자비의 쌀을, 장애를 딛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한우리 학생 등 3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또 조계종 출판사에서 출간한 불교 성전을 점자로 번역한 점자 불교 성전을 시각장애인 시설에 전달했고, 2부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의 난타 공연, 행복사 주지 능인 스님과 시각장애인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수어사랑음악회는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대종사와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대종사를 비롯해 연화원 대표이사 해성스님, 전국 비구니회 소속 스님, 서울 광림사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대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문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총동문회장 성관스님 인사와 내빈 축사에 이어 백년사 회주 운경스님이 법석에 올라 출가 수행자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어 총동문회 임원진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2022년도 경과 보고와 2023년도 사업계획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태고종의 종도 모두가 1번으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이런 동문회의 밤을 마련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경과보고와 지난해의 경과보고와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의지를 모아가는 그런 동문회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런 동문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에서 중앙승가강원 1기 일각스님은 경력금 200만 원을, 행정부원장 성호스님은 사진작품을 기증하며 총동문회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대구 경북교구 종무원장 이취임법회가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봉행됐습니다. 24대 종무원장 법운스님 이임식과 25대 종무원장 영범스님 취임식이 함께 치러진 행사는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대구불교 사암연합회장 정효스님,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증해정사 등의 축하 속에 진행됐습니다. 연면이 이어오던 우리 교구의 전통과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종교행정을 통해서 종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내는 데 소승과 우리 소유자들은 보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사에서는 종단 발전에 공헌한 스님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매일 대중공양으로 모여진 성금과 사찰 재원을 보태 마련한 이웃돕기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영범 스님은 제14대 15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2020년 해공 스님의 뒤를 이어 대구 관함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